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대학교 나노재료연구실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구윤모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초음파 분무열 분해를 통해서 브로드한 pH 범위에서 좋은 레섹티비티를 나타내는 HR 촉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선 연사들분께서 많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탄소 중립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수소 에너지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네 가지의 수소 생산 방식이 있는데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청록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는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로 인해서 그레이 수소가 거의 96%에 달하고 그린 수소는 약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두 그린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그린 수소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수전의 기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전의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캐소드와 에노드가 있고 중간에 멤브레인이 있는데 저희는 캐소드에 있는 HR 촉매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HR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발생하는 반응인데 우선 수전의 반응에서 장점은 이제 컴팩트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량의 수소 생산을 할 수 있으며 수소 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산성에서는 촉매의 안정성에 영향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알칼라인 미디어에서는 전기 촉매가 충분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서 두 미디어 모두에서 충분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BTC 촉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높은 비용과 그리고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 한계점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PT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기금속을 서칭을 하는데 그 중에 루테늄을 저희는 선택하였습니다. 루테늄은 현재 HR 전기 촉매에서 가장 아이디어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기 왼쪽에 볼케이노 플롯을 보시면 PT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루테늄도 나름 아이디어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PT에 비해서 무려 25배나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지션 메탈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PT에 비해서 HR에서 속도 결정 단계인 물 착과 물 분해 능력이 PT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루테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를 같이 결합시켜서 루테늄 액티브 사이트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몰리브덴을 사용한 이유는 몰리브덴은 현재 낮은 오버 포텐셜로 인해서 HR에서 다양한 입자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는 전도체 역할을 해줘서 높은 화학적 안전성과 그리고 높은 전기화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를 루테늄의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을 시켜서 전도성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중간체의 에너지 배리어를 낮추어서 HR 액티비티를 조금 더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자 합성 방식입니다. 저희는 초음파 분무열 분해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입자를 합성하는데 우선 루테늄 프리커서와 몰리브덴 프리커서를 DI 워터에 섞은 후에 누블라이저를 통해서 초음파를 가해줍니다. 초음파를 가해주면 분무가 되면서 드럼렛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질소기체로 통과시켜주면서 퍼니스에서 열을 가해줍니다. 열은 500도에서 800도 사이의 범위에서 가해주고 지나가는 시간은 약 2초 정도 됩니다. 이 합성 방법의 장점은 원스텝으로 쉽게 합성을 할 수 있고 다른 템플릿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레벨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촉매를 흡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몰리브덴 트리옥사이드를 합성하고 많은 후처리를 통해서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를 얻을 수 있는데 루테늄이 여기서는 환원제 역할을 해주어서 단순하게 열 가하는 것만으로도 몰리브덴 트리옥사이드가 아니라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를 후처리 없이 쉽게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테늄은
비율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루테늄 플러스 몰리브덴분의 루테늄의 비율이 7아토믹%가 되도록 입자를 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성한 입자의 모폴로지와 그리고 아톰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A, B의 샘과 템 이미지를 보시면 거의 한 약 400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덴스한 구형 입자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부터 F의 템 EDS 이미지를 보시면 루테늄과 몰리브덴이 전 입자에 걸쳐서 고르게 디스포스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XRD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옆에 적어준 온도가 아까 그 분말 분해에서 퍼니스를 지난 온도를 적어준 것인데 700도 이상 됐을 때부터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가 잘 합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커머셜 루테늄 다이옥사이드와 비교했을 때도 루테늄 픽이 나타나지 않아서 루테늄이 어그리게이션 없이 잘 퍼져서 입자가 합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만 패턴을 보시면 루테늄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 800도 샘플에서 커머셜 루테늄 다이옥사이드의 그 픽과 다르게 세 가지 픽이 나타났는데, 저것이 저희는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루테늄 몰리브덴 옥사이드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루테늄 몰리브덴 옥사이드 본드가 액티브 사이트라고 예측을 하고 추가적인 물질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더 표면의 분석을 위해서 XPS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대조군은 커머셜 루테늄 다이옥사이드와 700도에서 분말 분해한 샘플을 대조군으로 넣었습니다. 루테늄 3P 픽을 보시면 700도에서는 노이즈가 심한 편인데 800도에서는 루테늄 3P의 두 가지 픽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테늄 다이옥사이드 커머셜 샘플과 비교해봤을 때 루테늄 옥사이드 결합이 약간 네거티브하게 시프트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루테늄 사이트의 전자 밀도가 조금 더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O1S 픽을 보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지티브하게 메탈 옥사이드 그리고 메탈 OH 픽이 시프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선 루테늄과 그리고 O1S 픽을 통해서 몰리브덴에서 루테늄으로 전자가 이제 트랜스퍼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옥사이드가 박유 역할을 함으로써 일어난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에 XPS의 아토믹 퍼센트를 분석한 것을 보시면 600도, 700도로 올라갈수록 루테늄 몰리브덴 비율이 소량 증가하다가 800도에 도달했을 때는 루테늄 몰리브덴 비율이 많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예측한 루테늄 몰리브덴 옥사이드 결합이 구형 안쪽에보다는 서페이스에 많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루테늄 몰리브덴 옥사이드가 어떤 구조로 있는지 예측하기 위해서 제인스와 엑섭스 분석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위에는 루테늄에 관련된 분석이고 아래는 이제 몰리브덴에 관련된 분석입니다. 우선 루테늄의 제인스 인텐시티를 보시면 루테늄 다이옥사이드가 아니라 루테늄 포일과 유사한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섭스에서도 루테늄과 루테늄이 결합한 그런 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몰리브덴 분석 결과를 보시면 몰리브덴 포일보다는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와 유사한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몰리브덴 옥사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와 그리고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의 그 구조를 예측하였습니다. C의 구조를 보시면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가 합성된 상황에서 메탈릭한 루테늄이 표면에 아주 작게 디스턴스 됐음을 저희가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이트가 루테늄 몰리브덴 옥사이드에서 루테늄 몰리브덴 O 순으로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루테늄의 HR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HR 액티비티와 매스 액티비티 그리고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상단의 그래프들은 모두 이제 0.5몰 항상, 즉 산성 미디어에서 진행을 하였고, 아래쪽
하나의 미디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보시면 커머셜 PTC와 거의 유사한 오버 포텐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상에서는 조금 더 낮은 오버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피네틱 부분에서는 거의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스 액티비티로 환산하여서 확인했을 때는 그 결과가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 샘플과 그리고 루테늄 다이옥사이드는 산성과 염기성 모두에서 거의 한 20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커머셜 PTC 같은 경우에는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의 시간이긴 하지만 산성에서 원래 스테빌리티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짧은 오픈 테스트라고 하기 조금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산성에서 아주 좋은 스테빌리티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분무열 분해 방식을 통해서 메탈릭한 루테늄이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에 아주 잘 디스퍼스된 구형 입자를 원 스텝으로 쉽게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무열 분해에서 일어나는 퍼니스 안에서 일어나는 칼시네이션 온도를 조정함으로써 도핑된 메탈의 상태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800도로 올라갈수록 루테늄이 이제 표면에서 조금 더 메탈릭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를 합성할 때도 루테늄이 환원제 역할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후처리할 필요 없이 온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를 쉽게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 800도 샘플에서 표면에 루테늄 몰리브덴 옥사이드 본드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것을 향상된 HR 반응의 액티브 사이트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테늄 몰리브덴 다이옥사이드 800도 샘플은 높은 네스 액티비티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산성과 염기성 모두에서 거의 2배에 달하는 PTC, 커머셜 PTC와 비교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활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질문해주세요.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분무열 분해 방법을 통해서 소매를 제조하셨는데 다른 쪽 분말 시료를 만들 때 조금 더 좋은 합성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분무 열분의 방법을 통해서 입자를 만들 때 입자 크기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돼요. 입자 크기나 보통 안에 이제 지금은 덴스하게 입자가 확성되었는데 멜라민이나 아니면 탄소 소스를 넣어주어서 입자를 합성하고 그 뒤에 에어 처리나 질소 처리를 통해서 추가 후처리를 함으로써 속이 할로우하거나 아니면 입자가 조금 더 작거나 하는 입자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